안녕하세요, 허점 유튜버입니다. 쇼츠 채널 중에서 가장 접근성이 좋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채널은 커뮤니티 TTS 쇼츠입니다. 그런데 이런 채널은 수만 개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고사하고 수익으로 치킨 한 마리 사 먹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알아볼 채널은 짤감자라는 채널입니다. 이 채널은 어떻게 성공했고 어떻게 하면 이 채널처럼 성공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수익을 확인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조회하면 이 채널의 수익을 알 수 있는데 순엉터리입니다. 아래 보시면 1일 조회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짤감자 쇼츠 채널은 애드센스 수입과 음원 수입으로 수익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잘 번다고 가정하면 조회수당 0.5원으로 집계할 수 있는데 조금 낮게 잡아서 0.4원이라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하루 조회수 150만회, 하루에 60만원씩 벌고 있을 거로 추정됩니다. 월 2천만원 정도 벌겠네요. 이 채널 영상들을 보면 편집 퀄리티는 크게 없습니다. 편집 프로그램을 처음 다루더라도 하루면 똑같이 만들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 채널을 만들기 위한 준비물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일단 첫 번째, 배경화면, 즉 레이아웃입니다. 이 레이아웃은 다른 쇼츠 채널도 비슷하게 쓰는데 이쪽 부분을 보면 화려하게 꾸며놓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오히려 영상물 시청에 집중력을 분산시키니 최대한 단촐하게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TTS, 세 번째, 효과음, 그리고 네 번째가 대본입니다. 이 채널을 만들기 위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커뮤니티에 돌아다니면서 어떤 사연을 쇼츠로 만들지 정합니다. 그리고 그 사연을 가지고 각색을 하는 건데 이 채널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 목소리가 있고 엑스트라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우리에게 어디서 있었던 일을 썰로 풀며 약간은 억지 공감을 이끌어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기업 사장님이 추석 선물이랍시고 두유 한 박스 주더라, 너무하지 않냐? 배달 음식으로 탕수육을 시켰는데 소스가 안 왔다. 그래서 중화요리집에 전화했는데 사장님이 연신 사과하면서 소스만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아예 탕수육을 새로 만들어 주시더라. 이런 식으로 시청자와 대화하는 듯한 레파토리를 이어가고 시청자는 쇼츠에 몰입돼서 댓글로 답변을 이어갑니다. 대충 답변은 이런 댓글이 달릴 수 있죠. 두유 한 박스 주는 회사는 퇴사해라. 그런 기업은 사장 마인드가 글러먹었다. 우리 기업은 추석 때 현금 100만원을 줬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자기가 겪은 썰을 자발적으로 댓글에 남기게 유도하고 명절 선물로 두유 한 박스를 준 사장님을 비판하게끔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탕수육의 경우에는 그 사장님 정말 마인드가 잘 돼 있다라던가 우리 중화요리집은 탕수육 소스가 1시간 지나서 갖다 주더라 라는 식의 댓글이 달릴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운영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채널의 조회수, 구독 횟수, 좋아요도 중요하지만 댓글이 달리고 그 댓글에 대댓글이 달리고 사람들이 의견과 공감을 주고받을 수 있는 커뮤니티를 형성해줬을 때 알고리즘이 미쳐 날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채널의 성공 비결은 대본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 탕수육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원본 글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냥 탕수육 사진 하나 놓고 탕수육 소스가 안 왔는데 사장님이 탕수육까지 아예 새롭게 만들어주셨네요. 이 집 평생 단골할 겁니다. 이게 전부였습니다. 읽는데 겨우 5초밖에 안 되는 글인데 이걸 본인의 스타일로 각색해서 35초를 넘겨야 음원 수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쇼츠가 짧으면 음원 수입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티 글을 각색해서 내가 오늘 가족과 이사를 끝내서 오랜만에 짜장면을 시켜 먹었는데 탕수육까지 시켰다. 그런데 소스가 안 왔다면서 말을 이어가고 사장님이 먼저 연락하지 못한 건 배달 어플 구조상 어쩌고 하면서 실제 커뮤니티에 적혀있지 않았던 글을 본인이 살을 붙여 각색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본을 작성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처음이 어렵지 몇 번 하다 보면 할만해집니다. 처음에 감을 도저히 못 잡겠으면 메이저 채널들 대본 느낌을 그대로 따라해보고 차차 본인의 스타일대로 수정해 나가면 훨씬 수월하게 채널을 운영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짤감자 채널과 비슷하지만 성공하지 못한 채널들의 특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에 앞서 유튜브 괴담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채널 뽑기라는 괴담이 있습니다. 채널 10개를 운영하는데 같은 퀄리티로 운영해도 한두 개의 채널만 성공하더라. 채널이 망했으면 뽑기에 실패했으니 지우고 다시 만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말은 당연히 사실일 리가 없죠. 유튜브 측 입장에서 채널 뽑기라는 시스템을 만들 이유도 없고 10개 채널을 운영했는데 한두 개만 성공했다? 10개 채널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성공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만들어지는 저품질 쇼츠라는 반증이기 때문입니다. 채널이 망했으면 뽑기에 실패한 거니 다시 만들면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도 결과는 맞지만 원인을 잘못 짚은 경우입니다. 이상하고 저품질인 영상으로 알고리즘이 망가진 상태에서 채널을 다시 만들었으니 알고리즘을 다시 짤 수 있게 된 겁니다. 채널을 지울 필요 없고 그냥 기존의 망한 영상을 지우는 것으로 똑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결론으로 채널 뽑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같은 원리로 망한 채널이 왜 망했는지 설명할 수 있는데 운이 나쁜 것도 아니고 유튜브를 늦게 시작한 것도 원인이 아니고 그냥 채널이 망할만 해서 망한 겁니다. 망한 채널을 제가 인수받으면 쇼츠 영상 6개 안에 10만 조회수 띄울 자신 있습니다. 저 잘났다는 소리 하려는 게 아니고 성공하는 방법만 제대로 맞추면 어떤 환경에서도 성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유튜브는 지금 포화 상태, 즉 레드오션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유튜브는 진입장벽이 높은 게 아닙니다. 비유를 해드리면 진입장벽이 높아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게 아니고 입구를 어딘지 알 수 없게 숨겨놔서 그 입구를 찾아 들어가기 어려운 겁니다. 유튜브를 시작하려는 사람이 만약 잘난 게 있다고 칩시다. 만약 제가 손흥민이라거나 아이돌처럼 아주 이쁘고 끼가 많거나 어느 게임의 1등이라던가 하면 입구를 찾을 확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그런데 아무리 끼가 많은 사람이어도 편집 센스가 아예 0점이라거나 내가 손흥민인데 손흥민이란 사실을 알리지 않고 유튜브를 하면 입구를 찾을 확률이 99%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 입구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진입장벽이 높다고 한다면 이미 선발대들이 배 떵떵거리면서 돈을 벌고 있고 신입생들은 아무리 능력 있고 재능이 있어도 성공하지 못한다는 소리입니다. 유튜브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능력과 재능이 있거나 입구를 찾을 수만 있다면 오랜 시간 유튜브에 자리 잡은 사람들은
부분들을 뛰어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얘기가 너무 길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짤감자 채널과 비슷하지만 성공하지 못한 채널들의 특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TTS 커뮤니티 쇼츠 채널에서 다이렉트로 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대형 채널들에 들어가서 인기 순으로 누른 다음 하이라이트만 묶어서 영상을 만드는 건데, 이런 채널이 10,000개가 넘고 내가 그 망하는 만 한 번째 채널이 되는 겁니다. 유튜브에서는 재사용된 콘텐츠를 극도로 혐오합니다. 때문에 같은 주제라도 짤감자처럼 새롭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핀란드 수육덮밥이라는 주제로 커뮤니티 TTS를 만들면 제목은 모순 덩어리 그 자체인 식당이라고 지어놓고 그 아래는 핀란드 수육덮밥 사진을 띄워놓고 이게 왜 모순인지 설명해주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제목을 살짝 바꾸고 해설을 살짝 바꾼다고 해서 재사용된 콘텐츠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저 핀란드 수육덮밥은 커뮤니티 쇼츠에서 적어도 1000번 이상은 소개되는데 중복된 내용을 떠나 레파토리도 똑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알고리즘이 제일 혐오하는 케이스입니다. 물론 이렇게 채널을 운영하면서 유효한 조회수를 내는 채널도 있지만 여러가지 페널티를 먹고 계속 같은 방식으로 채널 운영을 이어나간다면 그 끝은 페널티 누적으로 노출이 크게 줄어듭니다. 내가 페널티를 먹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재사용된 콘텐츠로 분류하는 건 어떤 게 재사용으로 분류되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페널티 한 개만으로 명확한 불이익을 확인하기 어려워서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로 심심한 회사원이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이 채널은 전체 조회수가 무려 8억 회고 구독자는 40만입니다. 채널 운영자분이 얼마 전에 다른 채널에 유튜브 쇼츠로 월 3천만원 버는 40대라고 출연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심심한 회사원의 월 조회수는 400만 회 정도로 월 200만원 정도 벌 것으로 추정됩니다. 재사용된 콘텐츠로 계속 페널티를 먹으면 구독자 40만, 조회수 8억짜리 채널도 월 200 수준으로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채널을 다시 살리기 위해선 재사용된 콘텐츠를 지워야 하는데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유튜브는 어떤 게 재사용된 콘텐츠로 판명되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영상이 이미 수백 개가 업로드됐기 때문에 뭘 지워야 하는지도 골치 아프게 됩니다. 애초에 재사용된 콘텐츠로 분류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더 많은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